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민속해양로 31-34에 위치한 제주민속촌을 방문하였습니다. 제주민속촌은 1890년대를 기준연대로 삼아 제주도 전래의 민속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전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100여 채에 달하는 전통 가옥은 실제로 제주도민이 생활하던 집과 돌, 기둥 등을 그대로 옮겨와 완벽하게 복원해 놓았습니다. 이 전통 가옥에는 생활용구, 농기구, 어구, 가구, 성물 등 약 8,000점의 민속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민속촌은 우리나라의 향토 수종 및 꽃들을 식재하고 관리하여 자연학습장 기능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민속촌은 제주의 자연과 민속문화를 알 수 있는 제주에서 가장 제주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배는 태우라고 하는 제주도의 전통 배인데요. 제주에서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 자리돔을 잡거나 낚시, 해초 채취 등을 할 때 사용했던 통나무 배입니다. 통나무를 엮어서 만든 배인 거죠. 떼배, 태위, 태우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요. 태우는 주로 부력이 뛰어난 한라산 구상나무로 제작하기 때문에 안반지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주민속촌 안에 있는 산촌인데요. 산촌은 300m 이상의 준평원 지대에 분포되어 있으며 반농, 반목의 경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자연 취락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주로 해안에 밀집되어 있고 한라산 쪽으로 오를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막사리 집, 북부 목축인의 집, 남부 목축인의 집, 사냥꾼의 집, 외기둥집, 목공예의 집, 연자매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제주도 전통 가옥인데요. 먼저 부엌을 보고 계십니다. 안에 보시면 소들이 보이고 있고요. 네, 여기가 부엌하고 집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그런 구조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독특한 구조네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살림 도구들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그 찬잔 같은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물 항아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까는 부엌을 보셨고요. 여기는 그 안채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데는 뭐 거실 겸 집안 작은 방 정도가 되겠네요, 안쪽에. 그리고 바로 옆에는 말 그대로 정말 그 집주인이 살았던 그런 안방을 보고 계십니다. 네. 저희 그 외할머니가 살았던 집 그대로를 볼 수 있는데 그 옆에를 보시면 이 안쪽에서 이제 군부를 짚을 수 있는 그 온돌 짚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전통적으로 옛날에 새거리 집은 울타리 안에 안거리, 집주인이 살던 안거리, 그리고 밖에 마주보고 서 있는 밖거리가 마주보고 있고, 헛간이 이쪽에 옆에 또 있어서 디귿자 형태로 집이 나 있는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밖거리고요. 네, 새커리 집의 헛간을 보고 계십니다. 이 많은 그 제주 농촌에서는 소를 키웠는데요. 소들을 이 헛간에서 키우기도 하고요. 네, 안에를 잠깐 보시면, 예, 그 오른쪽이 소를 키우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어떤 뭐 곡식이라기보다는 소의 먹이, 이런 풀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아마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안거리를 보고 계시는데요. 집주인이 사는 공간이기도 하죠. 남부 목축인의 집으로 되어 있는데, 어, 보시는 것은 홍두깨라고 하는데요. 둥글고 길게 만든 나무로 옷감을 감아서 다듬이질 하는 데 쓰는 도구로 되어 있습니다. 홍두깨라고 하죠. 지금 보시는 안쪽에 안거리의 집 내부를 보고 계십니다. 거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천장에는 메주, 그리고 소쿠리 같은 것들이 계속 걸려 있었는데, 제 어릴 때에 살았던 모습 그대로를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구들방입니다. 구들방. 그리고 그 옆에는 그 구들방에 그 군부를 떼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옛날 시절 그 화장실을 볼 수 있는데요. 뭐 저는 뭐 써본 적 없지만 우리 제주도 말로 이게 통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네, 저쪽 안쪽에는 그 당시에 돼지가 살았던 돼지우리가 보입니다. 통시를 보시면 제주의 화장실은 통시라 하여 뒷관과 돼지막이 함께 조성되어 있습니다. 통시는 대개 마당에서 보이지 않도록 건물의 한쪽 구석에 위치하는데, 사람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기능 외에도 음식 찌꺼기를 처리하고 자연 퇴비인 돛거름의 생산 공간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갖기도 합니다. 네, 족덫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쥐나 족제비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덫을 세우고 판 위에 돌멩이를 올려놓으면, 건드리게 되면 이렇게 요 족덫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렇게 끈이 연결돼서 판이 내려면서 돌덩이에 눕혀서 이제 족제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칠성누리를 보고 계신데요. 칠성은 곡물을 수호하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뱀신으로 고평에 모시는 칠성을 안칠성, 마당 뒷곁을 모시는 칠성을 밭칠성이라고 합니다. 밭칠성은 밭 땅 위에 기와장을 얹고 그 위에 오곡의 씨를 뿌려 놓은 뒤 그 위에 비가 새지 않도록 주쟁이를 덮어 모시는 데 이를 칠성누리라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아까 그 안거리에 마주보고 있는 밖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안거리가 집주인이 거주했다면, 밖거리 같은 경우는 뭐 아들 내외가 산다거나 손님이 온다거나 뭐 또는 뭐 머슴이 산다거나 뭐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맷돌, 고래라고 하는데요. 보리를 반으로 쪼개 분리하거나 쌀이나 메밀 등의 가루로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맷돌 돌려서 이제 가루를 만드는 것이죠. 고래는 여자들이 사용하는 생활용구로서, 두 사람이 작업을 할 때는 한 사람이 주로 고래를 돌리고 다른 한 사람은 곡물을 웃돌에 나 있는 홈에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밑에도 보시면 요 고래돌을 보고 계시는데요. 예. 그리고 위에 보시는 것은 호랭이라고 초가지붕을 단단히 묶어주는 집줄을 만들 때 사용했던 기구로,
호랭이를 돌리면서 외줄을 만들 수 있고 이 외줄을 합치면 집줄이 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 밖거리 불을 보고 계십니다. 예, 여기는 굴목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밖거리에 그 아랫목 굴목을 떼는 그런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난방을 위해서 방으로 연결되게 만들어 놓은 작은 구멍을 굴목이라고 합니다. 아궁이로 난방과 취사를 한 번에 해결하지 않았던 이유는 옛 제주는 나무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땔감은 취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난방의 용도로는 말린 솥동이나 말동을 사용하였습니다. 예, 이 안에 보시면 태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눈 오는 날 눈 위를 걸을 수 있게 만든 장치인데 신발에다가 이렇게 덧대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는 덧신의 일종입니다. 헛간인가요? 네, 여기 보시면 주로 헛간, 지금 옆에 보시면 이제 풀떼기가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겨울철에 소의 먹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의 먹이로 사용하다가 이제 불 때는 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안거리와 밖거리가 없이 집 한 채만 있는데 사냥꾼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좀 조촐한 사냥꾼이거나 가난한 선비의 집이거나 그런 용도로 주로 지어진 집입니다. 네, 사냥꾼의 집인 만큼 안에 뭐 꽁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외기둥 집을 보고 계신데요. 말 그대로 그 집 내부에 기둥 하나를 설치된 그런 집인데 재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었거나 시기에 맞지 않아 임시로 외기둥을 세워 만드는 집을 외기둥 집이라고 했는데 제주에서는 말코지 집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지상 주거에 있어서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 보이며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1950년대까지 존재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집 내부는 어떤 벽체나 이런 것이 따로 없이 기둥 하나만으로 지붕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하게 쉽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선피의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주로 제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농기구로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소나 말에 매달거나 사람이 어깨에 끌고 다니면서 흙을 덮을 때 사용했던 그런 도구입니다. 양어깨에 메고 끌 수 있도록 끈을 만들어서 달았고 골고루 흙이 잘 덮어지도록 돌을 얹어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모로 앉은 세거리 집을 보고 계십니다. 집 입구 좌측입니다. 좌측에 안채죠 있고 바깥에는 모로 나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제주도 북쪽보다 남부 지역에서 더 많이 확인됩니다. 안거리의 상방 마루에는 봉덕이라는 화로가 놓여 있고요. 헛간은 안거리의 맞은편에 있어 초가를 중심으로 보면 기역자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안거리입니다. 안거리에는 항상 집 주인이 거주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네, 지금 혼백상이라고 하고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살아있을 때처럼 모셔두는 상입니다. 혼백을 흰 종이로 접어 상 안에 놓고 식사를 올릴 때만 문을 열어 놓습니다. 네, 씨알을 보고 계신데요. 목화의 씨를 빼는 기구입니다. 둥근 나무 두 개가 맞물려 있는 틈 사이에 목화를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 소문 뒤쪽으로 나오고 씨는 안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 제주도 같은 경우도 과거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목화를 굉장히 많이 재배를 했었거든요. 구들입니다. 구들 보시면
구들방 안에 화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제주에서는 방을 구들이라고 하는데요. 구들에서는 조상신을 모시기도 하고 출산, 임종 그리고 결혼식 신부를 맞아들이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맴돌이라고 하는데요. 소나 말이 도망가지 못하게 임시로 묶어두는 돌로 구멍을 뚫거나 자연적으로 구멍이 뚫린 돌을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맴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쟁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쟁기. 요 쟁기가 제주도 당시에 그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 때 쓰던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상여를 보시고 계신데요. 상여는 초상 났을 때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시신을 장지로 운반하는 제구를 말하는데 제주도는 마을마다 상여계를 짜서 공동으로 마련하고 보관하였습니다. 보통 제주의 상여는 한 번 쓰고 태워버리는 꽃상여가 아니고 조립이 가능했던 목상여를 여러 평상시에는 모두 해체해서 마을 상여집에 보관을 하였습니다. 네, 고구마 누를 보고 계신데요. 가을에 수확하고 고구마를 이듬해 음력 3월경에 다시 심기 위해 시고구마 저장고를 고구마 누리라고 합니다. 고구마 누른 지름 1m, 깊이 1m 크기의 구덩이를 판 후에 띠를 엮어 만들어 빗물을 막아주는 노람지를 덮고 그 위에 노람지가 썩지 않도록 주쟁이를 씌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시라는 것은 제주도 말로 이제 제주도 말인데 화장실을 뜻하죠. 제주의 화장실은 통시를 하여 뒷관과 돼지막이 함께 조성되어 있습니다. 통시는 대개 마당에서 보이지 않도록 건물의 한쪽 구석에 위치하는데 사람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기능 외에도 음식 찌꺼기를 처리하고 자연퇴비인 돛거름의 생산 공간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갖기도 합니다. 연자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몰방해 또는 물고래라고도 하는 연자매는 보리와 조를 주로 생산하는 제주에서는 필수적인 도전기구였습니다. 보리와 조는 배보다 껍질이 두껍고 도정이 어려워 큰 돌을 사용해야 도정이 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연자매는 보통 마을에서 몰방해 접이란 개를 조직하여 운영 관리하였습니다. 예, 네커리집을 보고 계십니다. 종갓집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부잣집입니다. 집 안에 집이 네 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커리 집이라고 합니다. 종갓집은 제주 초가로서는 초대형인 20평 규모의 안거리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맞은편에 있는 밭거리, 왼쪽에 있는 목거리, 오른쪽에 있는 헛간, 뒤쪽은 사당 이렇게 4대 종주를 모시는 사당을 비롯하여 외부 손님을 맞는 처방, 사랑방이죠. 정랑이 대부분으로 제주 초가에서 제대로 된 대문의 형태를 띈 유문관이 설치되어 있는 등 이채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대문이죠. 대문을 지나고 지금 보시면 집안에 네 채의 집이 있는데 제주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잣집의 대표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아주 흔하게 볼 수 없고 굉장히 종갓집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안거리에는 집주인이 살고요. 밭거리 맞은편에는 아들 내외가 살고 여기 지금처럼 보시는 세커리죠. 목커리라고 하고 여기에는 손님들이 거주하거나 아니면 머슴들이 거주하거나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안거리의 모습입니다. 집주인이 살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헛간입니다. 안에 소를 키우고요. 소를 묶어두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소의 먹이 등을 보관하는 풀이죠. 볏짚이라든가 이런 소의 먹이를 보관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종갓집인 만큼 저 안쪽에 보시면 사당을 모시는 공간을 따로 마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당인데요. 조상신을 따로 모시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신, 민속신을 따로 모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사당에는 4대조, 즉 고조까지 신의를 모시고, 그 이상의 조상은 시제나 점사를 모시게 됩니다. 자손들은 가정의 사소한 일들도 사당에 고하였습니다. 선주의 배열 순서는 고조, 고조모, 증조, 증조모, 조부모, 부모 순입니다. 사당 내부에는 도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벽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상신을 따로 모시는 그런 사당인 것이죠. 종갓집의 모습입니다. 사당 일에 신할 매일 이른 아침에 재배하고요. 상중에는 하지 않으며 고조 기일이면 제사를 지낸 뒤에 합니다. 출입고 주인이 출입하여 돌아온 후 사당에 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먼 곳으로 여행을 가서 한 달 이상 머물게 될 때는 분양 재배하고 사유를 상세히 고하여야 합니다. 참례 상망 또는 명절날에 간단히 제사를 지내고 새로운 과일이나 곡식이 나면 사당에 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제주의 가옥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에는 예로부터 18,000신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신들은 인간의 길용 화복을 관장하며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또 집안에는 많은 신들이 함께 살고 있다고 믿었고, 지금도 집안에 신들을 모시는 가정이 많은데, 문전범풀이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신을 보시면 입구에는 정주목신, 오방토신, 문전신, 부엌에는 초왕신, 곱하기는 안칠성, 바칠성, 흑간신, 이런 건 많은 그런 신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 상반신 문전신이라고 있습니다. 문전신에는 3번입니다. 가옥의 상방, 마루 안쪽 문을 차지한 문신과 뒤쪽 문을 차지한 문신이 있는데, 이 중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앞쪽 문을 차지한 문전신으로, 조상을 모시는 조상제 때에도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집이 지금도 제주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문전신에 제사 지내는 상 따로 있고 조상님께 제사 지내는 상이 따로 있어요. 이 문전신 제사가 지금도 제주도에서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문전신 제사상 따로 차려라 이런 말을 따로 하죠. 저희 부모님도 지금도 문전신 제사진을 따로 지내요. 그러니까 문 앞에 있는 신을 잘 모셔야 집안에 많은 평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앙을 지금도 믿고 계시는 거죠. 네. 이건 장기를 이렇게 돋는 모양이네요. 네, 장기를 또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뒀네요. 네. 네, 제주의 올레의 설명을 드리면, 마을에서 집까지 이어지는 좁은 골목을 제주에서는 올레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올레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올레는 제주의 독특한 문화로 깊고 굽이진 돌담을 통해 바람의 속도를 완화시키고 집안을 들여다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제주의 올레길을 걷고 계십니다. 큰 도로에서 집 안까지 갈 수 있는 조그만, 지금은 차 한 대 겨우 지나갈까 말까 한 그런 도로를 올레길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적인 올레길입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마주 앉은 주거리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장방형의 울타리 안에 안거리와 밖거리가 마주 앉은 주거리 집입니다. 안거리에는 상방과 정지 사이에 밥상을 차리고 식사를 하는 공간인 챗방이 위치하고 있고, 밖거리에는 측면으로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난관이 설치된 청방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가 유배소입니다. 예, 유배소를 보고 계신데요.
지금 보시는 저 그 마차가 이제 그 죄인이랄까 그 유배 그 당사자를 여기까지 모셔오는 그런 형태의 수레입니다. 그리고 밖에는 보시면 저쪽에 그 가시나무가를 보시고 계시죠? 이게 유리안치라고 하죠. 가시나무로 집 둘레를 엮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 바로 유리안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배소 내부는 이렇게 네, 거주하는 방안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실, 마루죠, 마루. 마루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안방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는 부엌, 대표적인 제주의 그런 부엌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네, 유리안치 유배인의 집을 보고 계십니다. 유리안치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중죄를 지은 죄인의 행동을 구속하기 위해 집 둘레에 탱제나무 가시덤불로 울타리를 만든 집에 죄인을 가두는 형벌을 말합니다. 유리안치는 보통 죽음을 가까스로 면한 일종의 정치범이 받았던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탱자나무, 굉장히 그 가시가 엄청나게 크고 이렇게 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빠져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의 형태를 보고 계십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발 100m 이하의 마을을 어촌이라고 하는데, 물이 귀한 제주에서는 해안의 자연 용출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어촌 주민의 주생업은 반농, 반어에 가까운 어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촌의 돌담은 초가집은 파도에 둥글게 마모된 바닷돌을 이용하여 산촌 또는 상간촌과는 다른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해녀의 집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그 제주도의 그 목초를 가을에 수확 베어서 외부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다음에, 이게 그 소들이 겨울에 먹을 풀들을 저장해 놓은 모습이에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저 소를 키웠었는데 이렇게 항상 늘 보관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씩 빼다가 소들한테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해녀의 집인데요. 해녀를 제주말로 좀녀라고 하죠. 해안가에서 기계장치 없이 물속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캐내서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해녀라고 합니다. 제주 해녀는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서도 물질하였는데, 한반도,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전체를 활동 무대로 삼았고 이를 출가라고 하였습니다. 네. 해녀의 집입니다. 뭐 집의 형태는 뭐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바위들을 보시면 제주 바다 해안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동글동글한 돌들로 집을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간 지역에 있는 돌들은 좀 네모나고 좀 이렇게 각이 진 돌들에 반해 요 해안가에 있는 돌들은 파도 때문에 좀 둥글둥글한 돌들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제주민속촌 내 대장금 촬영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당시 대장금은 2003년 12월 1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촬영되는데요. 03년 9월부터 04년 3월까지 국내 최대 시청률 57%를 기록했던 MBC 드라마 대장금은 제주도에서 촬영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제주민속촌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관람하시면서 촬영 장소를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판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촬영 안내 현황 내부를 보고 계신데요. 당시 촬영하였던 그 사진 현황들을 보고 계십니다.
대장금이란 드라마로 이영애라는 스타가 정말 물론 그 전에도 스타였지만 정말 그 월드 스타가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속신앙촌을 보고 계십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자연적 한계성과 거친 바다를 생활 터전으로 삼아야 했던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민간 신앙을 섬 전체에 남겨놓았습니다. 이곳 무속신앙촌에는 점집, 신방집을 비롯하여 처녀당, 포제단, 미륵당, 해신당, 본향당의 다양한 민간 신앙을 모습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방사탑이라고 하는데요. 방사탑은 마을의 경계나 지세가 허한 곳에 원통형 돌담을 쌓는 전통 풍습입니다. 탑을 쌓아 올릴 때는 밥주걱이나 무쇠솥을 넣기도 하는데 밥주걱은 밥을 긁듯이 외부의 재물을 모아달라는 의미고 솥은 불에도 끄덕없이 이겨내니 솥처럼 마을의 재난을 막아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소원첩 거리대에 꼭 한 가지 소원을 풀어주는 곳으로 되어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소원을 쓰고 걸어가뒀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원 쓰는 집이 따로 있네요. 네, 포제단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마을에서 마을 수호신을 위해 지내는 유교식 제사를 포제라고 하는데 이러한 의식을 거행하는 장소가 포제단입니다. 여기 정시 중인 포제단은 애월읍 나부분에 위치한 포제단을 제한하여 객신인 인물제지신을 모시는 포신단,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토신단, 무속사회에서 받드는 홍역신을 모시는 서신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제단, 지금 보시는 데가 포제단입니다. 마을의 수호신을 위해 지내는 유교식 제사를 포제라고 하는데 이러한 의식을 거행하는 장소가 포제단입니다. 지금 포제단을 보고 계십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주의 가옥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3번에 문전신은 지금도 많은 제주 가옥 집에서 지금도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부모님도 지금도 문전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 신방집을 보고 계신데요. 보시면 당시 신방들이 입었던 그 옷가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신방이 살았던 집인 만큼 뭔가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저쪽에도 보시면 그 신방이 모셨던 그 무속 신앙인 것이죠. 무속 신앙의 모습을 지금 신을 모셔놓고 그 신을 모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신당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해신, 오션 갓, 바다의 신을 모신 그런 당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내부를 한번 보시면 해신당에서는 주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다신을 모시는 그런 장소로 보여지고요. 내부에는 그런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런 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륵당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 미륵당 내부를 보시면 보통 큰 나무들이 보이고 미륵당 하시면 보통 큰 돌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저기도 큰 나름 크진 않다고 보지만 하여튼 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그 시골 고향에도 미륵 땅이 있었는데 큰 돌 3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여기는 본향당입니다. 당은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곳으로 제주에서는 본향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본향은 고향을 뜻하는 말로 자기가 태어났던 곳, 탯줄을 묻은 땅, 뿌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주시 그 앞 성당리에 본향당에 모셔진 신은 아들을 18 낳아 각 마을의 본향당신의 원조로 전승되어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좌읍 성당리에 있는 본향당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녀당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억울하게 죽은 처녀의 혼령을 달래고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기 위한 당을 처녀당이라고 하는데, 여기 전시 중인 당은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의 현시 1월당을 재현한 모습입니다. 현시 1월당은 바다에 나간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다 봉수대에서 떨어진 현시 처녀 무당을 모시는 곳으로 아직까지 당 옆에 그 처녀의 무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중 음향 상태가 일정하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